3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행동의 치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심리치료 세 번째 시간이라고 보겠는데요. 학습 내용은 인간중심 치료와 가족 치료에 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중심 치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인간중심 치료에 대한 이론의 발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비지시적 단계가 있습니다. 1940년부터 1950년까지 이런 발전을 시작으로 해서 내담자 중심 단계 1950년에서 1960년대에 발전을 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의 적용 단계로 1961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이렇게 적용하였죠. 그리고 그 다음 발전이 인간 중심 단계로 197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발전 단계를 거듭해 왔습니다. 인간 중심 치료의 발전 단계 중에 첫 번째 1940년에서 50년까지의 단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는 상담에서 지시적 접근이나 전통 정신분석적 상담에 대한 반발로 비지시적 상담을 개발하였죠. 비지시적 상담은 상담자가 허용적이고 비간섭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저스는 상담자가 가장 많이 안다는 기본 가정의 의의를 제기하였죠. 또 조언, 방향 제시, 설득, 가르치기, 진단과 해석 등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심리 상담 절차의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지시적 상담자는 자신을 노출시키기보다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반영해주고 명료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내담자 중심 단계인데요. 이것은 비지시적 방법보다 내담자를 중요시 여기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저스는 자신의 접근을 내담자 중심의 심리치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시기에 내담자의 현상적 세계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로저스는 사람의 행동을 잘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내적 중거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내담자를 변화하도록 이끄는 기본 동기는 내담자의 실현 경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의 적용 단계인데요. 바로 1960년대에 활용했던 방법입니다. 이 시기는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요. 자기가 되는 과정은 경험의 개방, 자신에 대한 신뢰, 내적 평가, 지속적 성장 의지 등 그는 동료들과 연구를 통해 내담자 중심 접근의 기본 가설을 계속 검증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 단계였죠. 그리고 인간 중심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1971년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로 교육, 산업, 집단, 긴장 이완,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로저스의 이론이 적용되고 실로 폭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점차 인간중심 접근이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이 이론은 주로 상담에 적용되고 있지만 교육이나 가족생활,
리더십과 관리, 조직 구성, 건강 관리, 문화와 인종 간 국제 관계 등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 걸쳐 인간 중심 접근을 정치, 특히 세계 평화 성취에 적용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념으로는 인간관이 있는데요. 인간은 기계적 존재도 무의식적 욕망의 포로도 아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창조하며 주관적 자유를 실천해 나간다. 또 인간에게는 주관적 현실 세계만이 존재한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사적 경험 체계 또는 내적 준거 체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객관적 현실을 재구성한다. 또 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내적 준거 체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인간이 지닌 기본적 자유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인간은 유목적인 존재인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미래지향적 존재이다. 또 자기 실현 경향은 인간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이다. 라는 인간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개념을 보면 나에 대한 지각이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식으로서 현실적 자기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에 대한 인식으로서 이상적 자기로 구성됩니다. 또한 현재 경험이 자기 구조와 불일치할 때 개인은 불안을 경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실현 경향을 보겠습니다. 자율성을 향한 발달이며 타율성이나 외부 세력에 의한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실현 과정은 자기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인간은 주관적인 자유를 실천해 나감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는 지각된 자기와 실제적 경험 사이의 불일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상학적 장이 있는데요. 경험적 세계로서 개인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동일 현상을 개인은 모두 다르게 지각하고 이 세상은 개인적 현실, 즉 현상학적 장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도 개인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으며 이에 모든 개인은 서로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부적응 행동의 발달을 보겠는데요. 이것은 성장하면서 발달하게 된 가치 조건 때문에 타인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는 자아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 간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확대 및 재생산되어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상담 목표를 보겠습니다. 상담 목표는 가치 조건화, 즉 진정한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과 애정을 받기 위해 그들의 기준이나 조건에 맞춰 살아가려는 상태를 새롭게 구성하여 진정한 자신의 자아 개념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통해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목표는 내담자가 제시한 문제보다 내담자 자체, 즉 내담자를 도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 기법을 보면 일치성, 즉
진실성과 진솔성으로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용과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공감적 이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주관적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가족 치료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가족 치료의 개념은 가족의 행동 패턴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침에 가족은 치료 계획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치료의 단위로 두는 치료인데요. 단기적이고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요. 종결을 생각하고 치료를 설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가족 치료의 여러 이론을 보겠습니다. 다세대 이론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 보웬이 있는데요. 개인의 정신내적 과정과 대인관계 양식은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전달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세대에 걸친 정서 과정에서 집중적인 투사의 대상이 된 가족원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요 개념으로는 자기 분화가 있고요. 삼각관계가 있고요. 핵가족 정서체계, 그리고 가족 투사 과정, 다세대 전수 과정 등이 있습니다. 치료 목적은 가족원의 자기 분화를 촉진하여 자기 체계의 변화를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개입 방법으로는 가계도의 사용을 통해 치료해 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험적 가족 치료의 이론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로는 위터커, 캠블러, 사티어 등에 의해서 창시되었는데요. 경험적 가족 치료의 주제는 미해결된 주제가 문제가 되어 현재 기능을 방해하므로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작업하여 일치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 개념은 자아 존중감과 가족 규칙, 의사소통 및 대처 유형 등이 있겠습니다. 치료 목표는 인간의 감성적 측면을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경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증진하고 선택 능력을 향상시키고 책임감을 소유하고 일치적 존재가 되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입 방법은 가족 조각, 가족 인형극, 가족 미술치료, 가족 합동화, 그리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 이론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대표적 인물로는 미누친에 의해 창시되었습니다. 주제는 증상이나 문제는 가족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구조에서 비롯되는데요. 따라서 가족의 재구조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개념은 가족 구조와 하위 체계와 경계선 등이 있습니다. 그 치료 목표는 하위 체계와 경계선, 유계 구조를 통해 가족 구조를 파악하고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개입 방법으로는 합류와 적응, 가족 재구조와 기법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전략적 가족 치료 이론이 있습니다. 에릭슨의 영향을 받은 헤일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고요. 헤일리, MRI, 밀란이 모델이 됩니다. 치료자가 치료 목적을 정하고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기법을 고안하였죠.
다섯 번째,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적 인물로는 드세이저와 버그에 의해 되었습니다. 문제보다 해결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의 장점이나 건강한 특성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요. 즉 상담자는 자기 문제의 전문가이며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그의 장점, 자원, 성공적 경험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야기 치료가 있는데요. 대표적 인물로는 화이트와 앱스톤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제 중심의 지배적 이야기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